네, 그 다오에 대해서는 뭐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우선 제가 PPT가 되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워드 파일로 정리를 했거든요. 네, 이건 이제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의 작동 방법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다오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자율 조직이 맞을 것 같아요. 자율 조직,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네, 여기서의 이제 아이디어는 계층 구조적인 관리 없이 회사나 조직을 설립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위기 질서도 없고 이제 자기들이 만든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제 작동하는 그런 어, 조직체를 말하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코딩을 해서 규칙을 만드는데 여기에 중간에 보니까 이 코딩만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있어서 사람이 또 개입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 조직도 최근에 뭐 다오 같은데 이제 몇 개 뭐 펀딩한 다오들을 보면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조직에서 어떤 지출하거나 조직 내 특정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큰이 있어야 돼서 이 토큰 세일을 보통 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이 토큰을 가지고 있을 땐 투표권을 보통 갖게 되는, 그리고 이제 토큰 보유량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자기네 수익을 쉐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다오마다 다르고, 이거는 제가 지난은 그뭐 서울 이더리움 미트업하고 뭐 블록체인 법학회랑 같이 했던 이제 세미나였는데 거기에 이제 법무법인 이재에 계신 공국현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재미가 별로 없지만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 국보가 이게 다오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K옥션에서 국보 두 점이 이제 출품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다오를 결성해가지고 이제 시민들 자금으로 사자 이런 취지로 이제 다오를 만들어서 스마트 컨트랙 통해서 이제 모금까지 했던 그런 것인데 이제 모금을 목표액이 50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50억이 안 돼가지고 24억 3천만 원이 모금이 돼가지고 이거를 그냥 환불하고 해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토큰을 이제 지급한 사람들한테는 다오를 통해서 이제 여기 이제 협력자들 보니까 우선 간송미술관이 있었고, 이 법률 검토는 법무법인 이재라는 데서 했었고, 지갑은 아마 아톰링스에서 이제 같이 협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갑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갑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게 세일 목적의 토큰들을 받고 다시 토큰을 반환하고 이런 과정들을 했던 것 같고 이제 NFT를 준 건 제 생각은 그래요. NFT를 토큰을 받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가상자산을 주면 그건 가상자산 사업화가 되거든요. 에어드랍을 이제 하게 되면 이 가상자산을 이제 매도한 행위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냥 일반적인 가상자산이 아니라 NFT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NFT를 또 위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NFT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이 국보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나 그것과 관련된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NFT와는 전혀 무관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이제 모금을 했고 그 기부를 한 사람들한테 기부에 대한 증표로 NFT를 주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케이스 같고요. 어, 그러니까 이건 뭐 약간 수집품 목적의 NFT가 되겠죠. NFT에 대해서 이제 뭐 요즘에 말들이 많지만 NFT를 그냥 수집품 목적이나 콜렉터블즈로 민팅한 경우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하고 드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은 이 부분은 이제 법률 세션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주된 거였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보니까 메이커다오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프라인 생태계랑 이제 온라인 요 상의 주체랑 좀 이게 나눠서 규약을 따로 적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국보라는 게 이제 사실은 DAO라는 게 DAO에 돈을 몰아줬다고 생각을 해보면 DAO가 돈을 받은 다음에 그럼 얘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는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인정하는 이제 행위 주체는 딱 두 가지거든요.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나라는 사람 아니면 설립된 회사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회사의 종류는 딱 네 가지거든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어, 익명회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도 긴장했고 주식회사 아무튼 이제 내가 유한회사 네 가지인데 이 조합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로서의 지위가 없어요. 그냥 이제 사람들이 연합체 같은 것이어서 조합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DAO라는 조직체가 국부다오가 형성이 됐는데 얘가 그 K옥션에 참가하려고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입찰을 참가해야 되냐? 약간 이런 문제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 이더리움을 보낸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참여자 모두 전원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이제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DAO라는 게 그러니까 그럼 대체 민법상 어떤 조직이냐? 우리가 회사로서 설립한 건 분명히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도 아니고 개인의 이제 집합체인데 개인의 집합체는 그, 그 자체로 이제 법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개개인의 명의가 다 들어가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계약서를 써야 되면 뭐 그렇게 되는 약간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DAO를 누가 결성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계약을 체결하는 거 말고는 현재로서는 DAO라는 게 어떤 실체는 존재로서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럼 오프라인에서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성공 못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성공했다면 얘가 입찰에도 참가를 해야 되고 문화재를 소유하는 문화재 소유자로서 등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요것을 뭐 그 주체가 돼서 뭔가 전시회도 하고 싶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아무 주체가 없고 그냥 각 개인이 그거를 모두 다 매번 행해야 되는데 사실 DAO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그 개념하고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뭐 1000명이면 1000명이 그냥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에 관여해 있다는 이유로 뭐 자동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하면 그 역할 수행한 만큼 프로토콜에 따라서 뭐 일정 기여분에 대해서 분배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기여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뭐 계약을 할 수도 없고 뭐 행위도 할 수 없고 약간 지금 현실 세계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만 DAO가 존재하고 의미가 있을 수가 있지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국보의 소유권 누가 소유할 거냐. 이건 조합이라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조합이라고 본다고 해도 이제 사실은 문제인 게 조합이면 우선은 이제 조합의 의사결정권자를 선임을 해야 되거든요.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조합장을 우선 선임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조합장이 권한을 혼자 행사를 하면 나중에 조합원들이 그에 대해서 반대 의사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투표권을 행사할 아무 주체가 없는데 그냥 각 개인들이 갑자기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조합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이 DAO가 현실하고는 사실 맞지 않아서 만약에 프로토콜을 짜거나 이럴 때 조합장을 선임하고 또 해임하고 이러는 식의 이제 의사결정 절차가 만약에 스마트 컨트랙으로 진행이 된다면 구현이 되겠지만 그런 절차가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DAO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 뭔가 행위할 수 있는 게 없다. 약간 이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거는 그냥 이 사건에서만 문제가 됐던 건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조합이 있는지, 뭐 법인도 아닌데 문화재 등록이 가능한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좀 이제 난제로서 문제가 됐었고, 국고를 이제 만약에 입찰을 받았다고 하면 보관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DAO의 이름으로는 보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DAO의 이름으로는 보관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럼 누군가가 또 이제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고 위탁 계약도 체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또 전원이 할 것이냐. 만약에 그러면 미술관에 이거를 기부를 한다. 그러면 증여세가 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증여세 납부 주체는 뭐 물론 받는 쪽이 되면 되겠지만 받는 쪽에서 그냥 받는 쪽에서 입찰받았으면 사실 증여세 안 내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뭐 증여세를 이제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증여세 문제가 리스크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기부 받아가지고 문화재 산 거니까 당연히 이제 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기부금품 모집한 거나 다를 바 없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된 거죠. DAO를 만들어서 뭔가 소유권을 취득한 게 법률적으로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하면 이제 좀 뭐라고 의미가 없다고 하면 좀 극단적인 표현이고 굉장히 이제 DAO를 만들어서 문화재를 취득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 그러니까 요런 게 될 수 있는 거였던 거죠. 차라리 그냥 모금을 해서 어떤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기부를 해서 그 박물관이 소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리고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들이 비영리 단체로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비영리 단체들이 공익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거랑 DAO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냐. 이 사안에서는 이런 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 사안이랑 비슷한 게 최근에 미국 헌법 초안을 뭐 사겠다고 해서 DAO를 결성하고 이제 자금 모집한 그런 사례를 봤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이긴 하지만 비슷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그걸 DAO가 결성돼서 살 이유가 있냐. 그냥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 용이한 어떤 수단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그 자체로서의 조직으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있느냐. 약간 이런 의문이 사실 저는 보면서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 DAO가 존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뭐냐. 이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회사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제도냐. 지금 제도하고 크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냥 프로토콜로 움직인다? 요거 말고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저는 사실 명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았었고요. 어, 어쨌든 요거는 이제 국보다오 사례였고 국보다오는 클레이 코인으로 우선 모금을 했더라고요. 펀딩은 클레이로 했고 그다음에 그냥 가상자산은 하지 않았고 NFT 발행으로 했었고 이런 사안이었고요. 요건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짧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근접한 다오 사례여서 소개를 드렸고 제가 이제 이제부터는 인터넷에서 잘 모르지만 서치한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보니까 다오가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설립된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설립됐는데 최근에 뭐 샤크다오라는 거는 보니까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자기 혼자서는 살 수 없는 NFT를 사기 위해서 공동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다오를 결성한 경우가 있었고 미디어 플랫폼 얘는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뭐 DAO를 결성해서 이제 각자 뉴스를 작성하고 그러면 보상을 받는 약간 이런 책인 것 같아요. 이 글로벌 코인 리서치라는 것도 거의 비슷하던데 이거는 옛날에 저는 이제 스팀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코인 리서치에 대한 자료들을 자기가 지갑을 이제 연동해서 이 GCR이랑 코인을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해두면 나중에 이제 거기서 발행하는 이제 프로토콜 코인을 이제 프리세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권한을 주고 프리세일에 참여하면 뭐 티어에 따라서 이제 보상 단계가 다른데 또 글을 쓰면 뭐 보상이 얼마가 더 나오고 약간 뭐 그 글에 좋아요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호응하면 또 뭐 좀 더 보상이 더 많이 주어지고 약간 이런 식의
플랫폼이 GCR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좀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이제 사실 글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그다음에 문화재 구입하기 위한 또 이제 다오가 또 결성이 된 게 이 컨스티튜션 다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미국 헌법 뭐죠? 헌법이라고 그러나? 미국의 그 헌법 초판을 이제 사기 위해서 결성된 다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모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보다오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클레이로 모금했는데 환불까지 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 제가 보기엔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건 디파이 프로토콜 말고는 잘 모르겠다.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조금 본 결론이었고요. 디파이는 이제 제가 사실은 아이디오에 대해서 하겠다고 해놓고선 아이디오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찾은 거는 다오의 딜레마와 재무 구조에 대한 글을 찾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근데 좀 흥미로워서 그냥 제가 잘 이해도 안 되고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DCR을 보다가 이제 보니까 그래서 가져온 건데 다오에 이제 딜레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오는 이제 거버넌스 구조니까 결국엔 구성원의 이익을 이제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데 자기들이 이제 초기 참여자한테 보통 네이티브 토큰을 발행을 해서 주잖아요. 주는데 그러면 이제 다오에 막 기여를 하면 토큰이 쌓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토큰의 가격 상승이겠죠. 근데 이제 이 다오라는 존재가 누군가가 또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진짜 100% 자동화돼서 돌아간다는 건 없으니까 이제 주요한 기여자가 있을 텐데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이 다오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는 거죠. 회사로 따지면 약간 대표이사 같은 존재인데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건 사실 네이티브 토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건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떤 다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다오들도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오를 운영하는 이제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네이티브 토큰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이죠. 자산으로 이제 안전자산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약간 이런 걸 지적하는 글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네이티브 토큰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고 막 이제 유동성이 막 풀리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제 현금화 시키려면. 그러면 또 이제 시장과 커뮤니티에서 이제 굉장히 나쁜 소문이 나게 되니까 또 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다오를 떠나게 되는 약간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재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약간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재무 전략은 사실 운영 현금 흐름을 생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선은 초기 현금 유입을 정기적인 활동으로 이제 얻어내야 되는데 아까 그 미디어 다오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뉴스레터에 대해서 유료 액세스 토큰을 이제 사도록 하거나 토큰을 이제 지급하도록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또는 회비를 걷어서 정기적으로 현금 수입 창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베스팅을 오래 하면 프라이빗 토큰을 이제 살 수 있는 권한을 준 다음에 프라이빗 토큰 세일을 참여하게 하는 이런 건 이제 보통 크립토 관련된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빗 토큰 세일을 통해서 현금도 확보하기도 하고 또 옵션이 있는 구조화 거래를 시행할 수 있다는데 사실 이건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커버드 콜을 커버드 콜 옵션을 건다는 건지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조화된 거래를 통해서 이제 DAO가 네이티브 토큰과 관련돼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 요런 방법은 이제 저는 잘 이해는 못하는 방법이고요. 네, 그런 상황으로 있어서 이런 식의 이제 어쨌든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DAO가 이제 존재하기 어렵다. 약간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데들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냐. 다 거의 다 디파이 프로토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분석한 건데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프로토콜 상으로 사용인이 지불한 이자하고 결제 수수료에서 이제 그 차이의 차익 중의 일부를 다이로 축적을 하고 있는 그런 버퍼를 가지고 있고, 이 버퍼에서 다이의 버퍼로서 이제 취득한 다이는 거버넌스에서 이제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쨌든 내부 규약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거를 이제 디폴트 나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나 봐요. 이제 누가 이제 돈을 빌려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불량 채무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편에서는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빌려준 쪽에서는. 그때 요거를 잔고로 다이를 가지고 버퍼 자기네 이제 수익그룹을 메꿔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를 좀 나중에라도 이걸 좀 분석해보고 싶은데 메이커다오나 컴파운드 같은 데는 구조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데가 다 네이티브 토큰이 대부분이고 거의 이제 현금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상당 부분이 네이티브 토큰으로 그냥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네이티브 토큰 가격이 갑자기 이제 메이커다우가 MKR인 거 티커가 그래서 갑자기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하면 이 다오의 사실 존재도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컴파운드도 준비금을 채무불이행 결제 실패로 지정된 풀의 예금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량채무자 결제 실패를 할 때 대비해서 준비금을 이제 차용인으로부터 받은 일부 이자에서 일부 수익을 떼낸 거를 준비금으로 우선 리저브로 가지고 있고, 그 리저브는 채무불이행이나 결제 실패됐을 때 이제 상대편 예금자에게 이제 빵꾸난 금액을 이제 메꿔주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역시도 대부분이 네이티브 토큰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현금화해서 뭐 보유하고 있는 다오는 없는, 그렇게 이제 비중이 굉장히 낮다. 전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트레저리 재무 구조 상에서 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유니스왑은 진짜 자료가 많아서 되게 분석 자세히 하고 싶었는데 저 잘 못했어요. 너무 사실 보고 있으면서 수학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잘 이해가 안 됐고, 파이 2.0에서 혹시 잘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를 이제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걸로 우선은 이 거버넌스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수수료는 지금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은 있는데 변경하고 있진 않은 상태고, 이 수수료의 10에서 25%를 토큰 보유자한테 사실 할당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유니스왑 이용자가 이제 뭐 LP 풀을 만든다든지 하면 그 중에 수수료 일부가 다시 이제 토큰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그런 구조인 걸로 보여지고, 하지만 지금 유니스왑 자체에서는 별다른 수입 취득하는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 수입이 존재한다는 게 아마 유니스왑 토큰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따른 이제 수익 창출만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역시도 네이티브 토큰이 대부분인 상황이고, 스시 스왑도 거의 비슷했어요. 스시 스왑도 이제 수수료를 0.3%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0.05%로는 토큰 환매, 그리고 이제 자기네 토큰을 뭐 배포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반환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는 약간 특이한 게 아마 총 발행량이 종료되어 2023년 11월에 종결되도록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때 종결될 때까지 이제 신규 발행되는 이제 토큰에 대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그거를 10%를 누적적으로 이제 보유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유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기사에서 그 이제 따온 거라서, 요거는 이제 백서 같은 걸 읽으면 좀 자세하게 나올 텐데, 요 재무 구조는 어쨌든 여기도 역시 인플레이션 가지고 수익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구조다. 그리고
발행된 토큰에서 일부를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거고, 대부분이 이렇게 뭐 0.09%, 0.07% 요 정도밖에 이제 기타 자산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제 다오도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에 국한된 거긴 하지만 좀 소득을 다각화해야지 지속 가능하다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오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해서 프로토콜 수입으로 수수료를 이제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거나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 수익을 생성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후자는 아마 토큰 세일의 얘기인 것 같고, 1번은 이제 이용 수수료인 거죠. 잠재적인 수익원을 통해서 다오가 수익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추가 기회가 있어서 이제 수익원을 다양화해야 지속적으로 운영 비용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 몇몇 다오는 소득을 창출하고 이익 잉여금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거,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가져온 글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식의 뭐 그런 논의들이었고, 이제 프로토콜 상으로 이제 배분하는 소득의 일부를 다시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다오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짜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을 좀 제시한 부분이 있었고요. 대부분 디파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이 수수료를 가지고 어쨌든 이제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자체 프로토콜 상으로 이제 발행된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가격 변동성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불을 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는 게 좋다. 약간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용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은 그럼 바로 이제 자기네 토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부담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토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로 인해서 다오가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투자 성과, 그러니까 토큰 세일을 통해서 받은 거의 가능성이 높고 자기네 그 사업 가지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러면 이제 토큰 판매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자. 약간 이런 얘기였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요 언이라고 있나요? 얘가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이잖아요. 얘도. 근데 얘는 지금 영업의 수익이 마이너스인가 봐요. 저는 잘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이너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오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좀 이제 대차대조표상에 영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수익을 이제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토큰 세일 하는 거랑 제 부채를 이용하는 거, 이런 방법도 있다. 토큰 세일이야 뭐 사실은 저희 ICO 때부터 계속해서 했던 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ICO는 프로젝트, IDO는 결국 다오의 운영을 위한 토큰 세일을 통해서 운영 자금을 모금하는 그런 행위니까, 토큰 세일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 지금 여기 어떤 스시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이제 제한되어 있죠. 이제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토큰 판매를 통한 자산 취득 내지는 자본 조달의 큰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발행량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근데 토큰을 판매를 했을 때 이제 시장이 풀리게 되면, 현물 가격으로 시장이 풀리게 되면 이게 토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당연히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략적으로 이제 OTC 대량 판매인 거죠. OTC 판매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그냥 OTC 판매한 다음에 락업 기간을 거는 게 굉장히 흔하게 이제 이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토큰 가격에는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저가 판매했을 때 소매업체라는 게 이제 제 생각엔 개인 투자자들인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화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싼 값에 이제 샀고 그 사람의 락업 기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짧을 경우에는 이제 싸게 사서 금방 풀고 가격은 더 낮아지고 그러니까 요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토큰 판매를 이제 대량으로 해서 옷 이제 블록 딜을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최근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위믹스도 비슷한 이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공개되는 건데 그 약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은 어, 이 부분은 이제 IDO 하는 경우에 보니까 우선은 장기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화이트리스트 목록을 작성을 해서 거기에서 뭐 어떤 활동을 하고 그러면 토큰 에어드랍을 해주기도 하고 또는 IDO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몇 사람한테만 열어주는데 이 화이트리스트 후보들, 화이트리스팅 된 사람들한테만 그 IDO 참여 권한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자기 프로젝트에 기여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이제 기여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통해서도 거버넌스 유지와 또 토큰의 영업의 수익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사용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부채 사용은 제가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 담보로 제공을 하고 자기네 크게 생각하면 그건 것 같아요. 자기네 네이티브 토큰이 있잖아요. 네이티브 토큰을 담보로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는 거죠.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을 받는 또는 뭐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이거를 또 이제 해주는 또 프로토콜들이 있으니까 그런 담보대출 형태로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방면에서 유용하냐면 직접 세일, 판매를 해버리면 가격에 영향 미치지만 담보대출을 하는 거는 사실상 뭐 유동성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토큰 가격에 하향 압력 가하지 않는다. 뭐 청산되지 않는 이상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우선 이제 대출 프로토콜에서 내 토큰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담보자산으로 받아줄 수 있는 정도의 다오가 몇 개나 되겠냐. 약간 이런 얘기겠죠. 대출 프로토콜에서 담보자산으로 허용되는 가장 큰 다오에 대해서만 가능할 거다. 뭐 메이커 다오 정도나 될 것 같아요. 크림? 이런데?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데나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인 거고. 마지막으로는 AMM의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풀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제가 AMM을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유니스왑에서의 뭐 AMM을 보니까 AMM이 뭔지는 알겠는데 자동화된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사실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니까 이제 니네가 뭐 풀에 들어갈 이제 돈하고 교환 대상인 가상자산을 같이 이제 매칭시켜 갖고 넣어두면 그에 따라서 이제 풀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리워드를 주는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그 유동성 풀을 만들도록 하면 이제 토큰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그 개념은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AMM 풀을 만들면 다오가 그걸 통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풀에 넣기 위해서 풀에다가 이제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그 코인 자체를 사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토큰 세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유동성 채굴 하면서 자기네 풀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또 수취하나요? 제가 이 부분 사실 잘 이해는 안 돼서 혹시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다오가 그 돈을 일부 수익을 창출시켜서 다오라는 그 조직을
영위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글이었고요. 이거는 제가 AMM을 혼자 보다가 적어놓은 거고 AMM 가격 결정 알고리즘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좀 미디엄에 잘 정리된 게 있어서 여기다 넣어놨는데 사실 너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오늘 정리한 건 요거까지고 이제 제가 너무 다오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오는 우선 오늘 이걸 보고 이제 제가 느낀 건 다오를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뭔가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냐, 이루어낼 수 있냐, 뭐 예를 들면 회사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냐. 법률적으로 되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게 한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는 다오라는 그 조직체를 법인격으로 인정하는 그런 입법이 나오는 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개인의 집합체 뿐이어서 모든 개개인이 모든 계약을 다 같이 체결해야 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오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다. 그리고 이 다오라는 게 존재를 하면 이 내부적으로 이익 배분 구조나 또는 수익 창출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다오라는 조직체가 존재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